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액, 리퀴드맥과 신진대사 이런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얼굴을 보면은 이목구비가 있죠. 첫째, 눈을 좀 한번 봅시다. 이 눈이요. 이 눈을 보면 이 눈이 좌우로 막 움직여요. 그죠? 위로, 옆으로, 아래로 막 흘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눈이 자동적으로 움직일까? 참 신기하죠? 이 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눈물. 이 눈물 속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100년, 120년 가도록 눈동자가 건강하고 병이 안 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눈이 병이 들어가지고 가려워 못 견디는 사람, 시신경이 죽었다 해서 망막증, 또 눈이 볼 수 없게 되고, 그러면 눈의 건강은 이 눈물 속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눈물이 없다면 눈이 이렇게 돌까? 자유자재로 자동적으로 그냥 카메라처럼 막 돌까? 참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신이 참 너무나 좋게 우리 눈동자를 만들어 줬다. 이렇게 한번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눈물은 무엇이 속에 들어있길래 이 썩지도 않고 눈이 이렇게 100년 동안 눈이 이렇게 건강을 유지해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내가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눈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눈물이 결국은 어디서 나와, 이게요? 눈물이 어디서 나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렌즈와 같은 기관이고요. 이게 이제 망막 혈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만한 안방술에는 물이 있어요. 안방수. 여기에 물이 이만한 어머니 양수처럼요. 이 안방술에는 물이, 이것이 혈장을 타고 혈액을 타고 동맥을 타서 이 물을, 영양분을 여기까지 갖다 줍니다. 안방수까지. 이 물이 이 눈동자를, 우리 눈을 갖다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이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자꾸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겁니다. 정맥을 타고 동맥을 타고서요. 혈액을 타고서 눈물액이 막 나와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어디서부터 오냐? 우리 피로부터 오겠죠. 혈장으로 통해서 옵니다. 그러면 혈장이라는 건 혈액 아닙니까? 혈액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눈물이 건강의 척도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도 이것이 눈물이 바로 이게 우리가 슬퍼도 눈물이 나오고 좀 억울해도 나오고 이렇게 눈물이 그냥 감각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눈물이 자동적으로 움직인다는 거는요, 마그네슘 펌프 작용입니다. 이것도요. 마그네슘이 없으면 눈물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몸에 이렇게 연동작용을 해서 눈물이 나오는 자체가 마그네슘 펌프 작용입니다. 이 마그네슘이라는 게 없으면은 우리 몸에 눈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 안 나오죠. 눈물이 없다 보니까 눈물이 또 이게 자동적으로 흐려져요. 그 액이 리퀴드맥, 생명액 리퀴드맥이 일정 0%를 눈물이 유지를 해줘야 되는. 여러분 눈물 먹어보세요. 눈물 날 때 이렇게 한번 먹어보세요. 짜요? 이것이 눈물은 pH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중성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KCl 하면요, 염화 칼륨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칼슘 Cl. 그래서 칼슘 Cl. 이렇게 되면 요거는 알칼리, 요거는 뭐예요? 산성. 그래서 요거 합치면은 중성. 그래서 중성이에요, 눈물은. 또 산성으로 기울 적도 있고 알칼리로 기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땐 중성이에요. 이것이 일정 0%가 혈장에 유지됐을 때는
100세가 돼도요, 절대 눈병이라는 건 오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우리 눈과 코와 입과 귀가 뚫렸어요, 안 뚫렸어요? 이 얼굴을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죠. 턱관절도 이렇게 다 움직여요. 턱관절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 어떤 사람 턱관절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는 사람 많아요. 이 턱관절, 관절을 핸들링 못하는 게, 핸들링 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마그네슘입니다. 이게 부족할 때는 움직이질 못해서. 어떤 사람은 이게 안면 마비도 오죠. 이러고 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어가지고 코로 나오게 하고, 우유를 눈으로 나오게 하고, 그런 거 봤죠? 그래서 이거 이목구비는 뚫렸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전부 이 펌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안면 근육이 절대 올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인데, 혈장 속에, 혈액 속에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 결핍됐냐 따라서 이 얼굴에 안면이 찾아오고, 중염, 이명, 코에 축농증, 눈이 가려움증, 포도상균, 이런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 눈 속이나 귀 속이나 얼굴 모든 속에 이게 혈장 속에 있는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에 척도를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위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 위가 신진대사가 되려면은 위는 우리가 뭐죠? 위가? 어디 한번 봅시다. 위가 산성이에요. 이게 산성. 그러면 이 산성액이 아주 강하게 흘러야 우리 몸속에 세균이 들어오면은 다 음식물 속에 들어오면 위 속에는 다 죽입니다. 그러면 음식을 죽으로 만드는 기관이 위죠. 근데 음식을 죽으로 만드는 것은 뭘로 만들어? 산성식품이 들어와야 돼요. 산성액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 위벽에서 분비되는 액이 산성물입니다. 그럼 우리 아까 눈물은 무슨 중성이라고 그랬죠? 눈물. 그러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중성이 흐르고 어떻게 위에서는 산성으로 흐를까? 여러분, 이건 자동적으로 움직여줍니다. 우리 몸에서 자율신경에 의해서, 뭐가 의해서? 자율신경에 너마 위는 산성으로 만들라 하면 그냥 지가 가서 산성으로 만들어요. 혈장 속에, 우리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혈장 속에 중성도 있고 산성도 있고 알칼리도 들어있죠. 우리 음식물 먹은 것 속에서. 그래서 생명액 리퀴드맥속은 21종의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미네랄이 위로 산성을 자율신경 아래서 이리 들어갑니다. 위로. 또 눈물은 중성으로 들어가요. 그럼 위 밑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위 밑에 12지장이 있어요. 그럼 12지장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간 있죠? 간은 기관이 무슨 기관이에요? 알칼리 기관이에요. 그럼 요 밑에 간이 하루 알칼리를 6배로 농축시켜서 뭐예요? 여기다 쓸개. 이걸 담낭이라고 그러죠? 6배로 만들어요. 그러면 요렇게 만들어서 알칼리로 만들어줘요. 또 여러분 이자라는 거 있죠? 이자액도 알칼리예요. 그러면 자율신경에서 넌 이자는 알칼리만 만들어. 미네랄이 전부 어디로 주워가냐면 이자로 또는 간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음식물이 위에서 죽으로 만들어 온 것이 어디로 가요? 12장으로 가면 이쪽에 가서 이걸 또 알칼리로 변하게 만들어줘요. 산성이 알칼리로 변해요. 이렇게 우리 몸에 자율신경 아래서 중성도 만들고 알칼리도 만들고 또 뭘도 만들어요? 산성도 만들고.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혈장 속에 우리가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중성, 산성, 알칼리로 만든 미네랄이 들어있어야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리퀴드맥, 생명액 리퀴드맥 속에는 신진대사라는 겁니다. 이게 신진대사를 통해서 이러한 물질을 우리 몸속에 자유자재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있는지 코가 있는지
귀가 있는지 위가 있는지 모르고 사는 것이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유, 내가 위가 배가 아프다. 아유, 발가락에 내가 마비가 온다. 아유, 탈모가 생겼다. 손가락이 막 뻣뻣하다 하면 루마티즘.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내 혈장 속에 중성을 만드는, 알칼리를 만드는, 산성으로 만드는 이러한 물질이, 다시 말하면 생명의 리퀴도맥이 내 혈장 속에 없다, 결핍됐다, 이렇게 보시면은 자율신경이 죽습니다. 자율신경이 마비가 오면 우리 몸은 벌써 이렇게 면역이 떨어지고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이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우리가 소장엔 뭐가 만들어요? 소장은 알칼리 기관이죠. 알칼리 기관에서 이제 이 12장에 들어온 알칼리를 포도당으로 또 변화시켜요. 포도당으로 변화시켜서 어디로 들어가요? 혈액으로 들어가죠. 혈액으로 들어가서 당뇨, 인슐린도 뭘로 해요? 역시 인슐린도 알칼리입니다. 그래 혈액 속에 또 알칼리로 만들어서 각 세포에 막 대줍니다. 그 세포가 먹고 우리 몸을 또 먹고서 또 에너지를 내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몸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생명의 리퀴드맥인데, 그것이 신진대사는 자율신경에서 한다. 그러면 자율신경을 움직이는 건 누구냐? 자율신경을 움직이는 건 누구냐? 누굴까요? 역시 마그네슘 펌프 작용에서 자율신경을 움직인다고 봅니다.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은요, 혈장에 흐르는 아연은 어떻게 쓰죠? ZN이라고 쓰죠. 이 아연이라는 건 미네랄 중에 한 개의 물질이에요. 무기물질인데 생명 리퀴드맥 속엔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흥분이 돼요. 서로 사랑하게 돼요. 그래 되면은 남자야는 전립선, 정자액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지고, 또 성생활도 기쁘게 할 수 있고, 여자는 난자의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만들면서 난자를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씨를 만들어요. 그래서 씨를 만들어서 우리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이 생명의 리퀴드맥 신진대사를 통해서, 이 아연의 물질이 없으면 불임도 하고 남자도 여자도 자식의 농사를 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연의 물질은 우리 키를 딱 알맞게 만들고 모든 기관, 정상 체중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물질이에요. 또 우리 뼈가 뭐도 만들어요? 물렁뼈도 만들지, 또 연골도 만들지, 강한 우리 등뼈 같은 것도 이렇게 만드는 것도 마그네슘 펌프 작용에서 이렇게 강하게도 연골로도 물렁뼈로도, 또 오메가3 지방산도, 오메가6 지방산 이런 걸 만드는 물질이 바로 미네랄입니다. 오늘 신진대사와 리퀴드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영양물질 리퀴드맥, 모든 음식과 혼합해 섭취하면 각종 성인병으로부터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대체의학 박사 성동모 원장입니다. 이 리퀴드맥은 4대 미네랄 위에 세라리움, 아연, 망강, 철 이런 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리퀴드맥은 바닷물 속에서 얻은 21종의 미네랄과 음식이라 하면은 피부미용, 항암작용, 변비해소, 체중감량, 스트레스, 불면증, 우울증, 갱년기 장애 큰 도움을 줍니다. 사과에다가 리퀴드맥을 10방울 떨어뜨려서 지금 섭취를 하고 있죠. 사과와 미네랄과 만나면 사과 맛이 10배나 아니면 50배 이상이 증강이 됩니다. 사과 껍질은 혈압에 좋죠. 더 한층 보충이 됩니다. 이 무에다가 리퀴드맥 10방울 정도 떨어뜨리면 우리 무는 매운맛이 있습니다. 우리 체온을 올려주죠.
약간 쓴맛이 없어지고 좀 단맛이 납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맥 속에 마그네슘이 제일 많이 들어있죠. 이 마그네슘이 우리